안녕하세요. 대구 상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지금 보는 이 모습은 1000원 지폐와 5000원 지폐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님과 율곡 이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또 학문에서 유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지폐에도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퇴계 이황 선생님을 먼저 1000원 지폐에 넣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5000원권 지폐가 만들어지면서 율곡 이 선생을 이렇게 율곡 이 선생님 사진을 넣었는데요. 퇴계 이황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율곡 이 선생님보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왜 못하느냐, 왜 1000원짜리를 넣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은행 측에서 상당히 난감했겠죠. 그래서 한국은행 측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분이 더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율곡의 수양론인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왜 공부하지요? 여러분들 왜 공부합니까? 자, 율곡의 수양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이런 현실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건 비밀입니다. 자, 만약에 유학자들에게 공부를 하는 목적을 물었다면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인간이 된다는 답을 했을 겁니다. 뜬구름 같다고요? 율곡은 경몽요결과 성학지묘 등의 저서를 통해 유학에 입문하는 후학들에게 수양론을 제시하여 학문과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자 하였습니다. 자, 율곡 이 선생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율곡의 수양론입니다. 이거를 통해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목적을 생각할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유학의 학문적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은 바로 수양론이다. 수양은 뭡니까? 몸과 마음을 닦아 높은 경지로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그 유학에서는 이 수양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유학은 궁극적으로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 성학이며, 자, 유학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 성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상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유학의 목적입니다. 그죠? 이 때문에 유학에서는 수양론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몸과 마음을 닦아서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거니까요. 자, 유학의 수양론입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락별 내용입니다. 유학의 학문적 성격은 수양론에서 잘 드러난다.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 성인은 어른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학을 중시한 유학은 수양론을 중시했습니다. 율곡은 경몽요결, 성학지묘 등의 저서를 통해 유학에 입문하는 후학들에게 수양론을 제시하여 학문과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자 하였다. 자, 잡다라는 것은, 자, 기억이 있죠. 기억에 잡다라는 것은 방향, 자리, 날짜를 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기억 하나가 있으니까, 자, 이것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아마 나올 겁니다. 자, 학문과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자 한 것은 율곡의 목적과 의도죠. 이 집필을 한, 즉 공부를 해서 책을 낸 목적과 의도가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수양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궁리와 거경 그리고 역행이다. 자, 율곡 이이가 제시한 수양의 방법은
궁리와 거경, 역행입니다. 자, 궁리가 뭔지, 거경이 뭔지, 역행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글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율곡이 제시한 수양의 방법입니다. 율곡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의 제약을 받는다고 보고, 자, 기질은 어떤 타고난 체질 이런 겁니까? 수양은 이러한 기질의 제약을 떨쳐내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자, 수양의 역할이죠. 자, 기질의 제약을 벗어나야 도덕적이고 또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 혹은 기질을 바로잡는 것을 교기질론이라고 표현하였다. 자,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 기질을 바로잡는 것을 교기질론이라 했는데요. 자, 요 교자가 바로잡을 교자입니다. 그죠? 자, 교기질론의 뜻은 기질을 변화시키고 기질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 습관을 바로잡는 것도 바로 교기질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질에 얽매임으로써 마음이 겪는 장애로, 기질은 바로 기질에 얽매인다는 기질의 제약이죠. 기질의 제약으로 마음이 겪는 장애로 지혼과 분념이 있는데, 자, 지혼은 지적인 어두움이고 아는 게 부족하다는 뜻이죠. 분념은 뜬 생각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지혼은 알지 못하는 건 무지고 분념은 잡념이 떠오르는 거죠. 자, 기질의 제약 때문에 무지와 잡념이 무짐에 빠지고 잡념이 생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궁리와 거경이다. 이는 뭡니까? 자, 이는 지혼과 분념이죠. 무지와 잡념입니다. 자, 무지와 잡념, 지혼과 분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리와 거경이 필요하다. 자, 궁리와 거경의 역할이죠. 자, 기질에 얽매여서 생기는 장애, 지혼과 분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궁리와 거경을 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렇죠? 이를 통해, 이는 궁리와 거경입니다. 마음이 겪는 장애, 기질의 제약 또는 무지와 잡념이죠. 자, 마음이 겪는 장애에서 벗어난 후에는 지속적으로 예를 실천함으로써, 자, 예를 실천하기 또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자, 교기질을 위한 방법이 바로 예를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기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마지막 공부가 요구되는데 이것이 바로 역행이다. 자, 역행의 뜻이죠. 자, 율곡이 제시한 수양의 방법은 궁리와 거경과 역행입니다. 율곡은 수양의 방법으로 궁리와 거경, 역행을 제시했다. 지혼, 지적인 어두움, 무지죠. 분념, 뜬 생각, 잡념입니다.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궁리와 거경이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를 실천함으로써 기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마지막 공부가 요구되는데 이것이 바로 역행입니다. 자, 뒤에 가서 궁리, 거경, 역행이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궁리는 만물의 본질적 존재로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이를 살피는 것.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는 만물의 본질적인 존재죠. 그런데 이게 없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실제합니다. 그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율곡은 이기 이론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기가 다르지 않다. 그 본질과 실제가 다르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주자는 이기이원론. 자, 이, 기, 본질과 실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서양에서 보면은 플라톤이 이데아를 이야기했죠. 이데아는 본질이고 실제는 현상이죠. 아마 주자나 주희나 플라톤은 이기이론론 쪽에, 이원론 쪽에 가깝고요. 율곡은 이기, 본질과 실제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문제거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궁리의 뜻입니다. 만물의 본질적 존재로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이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이를 살핌으로써 지적인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다. 자, 지혼이죠. 지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궁리의 역할은 바로 지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율곡은 궁리를 크게 2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단계는 일상에서 이치를 살피고 분별하고 자세히 보는 단계고 2단계에서는 독서로서 명확히 알고 예딜로서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자, 궁리의 2단계입니다. 자, 율곡은 궁리의 2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일상 이치에 찾는 것이 궁리의 출발이며 바로 1단계죠. 성현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통해 이것이 이에 합치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후속 단계 2단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진리 판정의 기준이 되는 경전은 이미 확립된 근위를 갖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경전은 진리 판정의 기준이 되고 이거는 확립된 근위를 갖고 있습니다. 논어, 중요, 공자의 논어, 맹자 이런 책들은 기준이 됩니다. 그죠? 권위를 또 갖고 있습니다. 율곡의 궁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독서가 됩니다. 여러분들 독서가 중요하죠? 율곡에 의하면 도에 입문하는 것은 궁리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궁리를 해야 된다. 그죠? 궁리에는 독서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자, 율곡이 중요시한 것은 도인데요. 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궁리를 해야 되고 자, 궁리에는 독서를 해야 된다.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죠? 독서를 해야 궁리에 이를 수 있고 궁리에 이르러야 도에 입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주장입니다. 그죠? 주장을 했는데 책에는 성현의 마음을 쓴 흔적과 본받을 만한 것과 경계할 만한 것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독서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궁리의 의미와 기능입니다. 율곡은 일상생활에서 이치를 찾는 것이 궁리의 첫 단계이며 독서로서 명확히 알고 예딜로서 증명하는 2단계로 설명했다. 즉 도에 입문하는 것에는 궁리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궁리에는 독서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자, 궁리 다음 이제 거경이 나왔죠. 거경은 한 가지에 몰두하여 마음의 장애 중에서 분념을 없애는 것. 지원을 없애는 게 궁리였다면 거경은 분념, 잡념을 없애는 것입니다. 분념을 없앰으로써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거경의 뜻이죠. 율곡은 이 분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잡념을 없애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께는 잡념이 없다면은 훨씬 더 공부도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이를 없애지 못하면 생각이 들끓게 되어 결국 마음이 어지러워진다고 하였다. 자, 분념의 결과입니다. 결국 마음이 어지러워지게 되는 거죠. 사람은 현실에서 다양한 사태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정서를 만들어내는데 당연하죠. 아무래도 조용한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도 조용해지겠죠. 시끄러운 모습을 보면 마음도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죠? 자, 경험과 정서의 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학에서는 이러한 정서가 나타나기 전의 순수한 상태를 미발이라 한다. 내가 아무리 복잡한 것을 보기 전, 아름다운 것을 보기 전의 순수한 상태를 미발이라고 한답니다. 미발의 뜻이죠. 율곡은 분념을 없애면, 그 잡념을 없애면 마음이 안정되어 이러한 미발의 상태를 체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잡념을 없애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잡념을 없애면 오히려 깨끗한 마음의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또 공부도 하기가 쉽겠죠. 미발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은 잡념을 없애야 됩니다. 분념을 없애야 됩니다. 거경은 미발의 상태인데요. 미발은 결국 분념을 없애야 됩니다. 자, 거경의 의미와 기능입니다. 거경은 한 가지에 몰두하여 마음의 장애 중에서 분념을 없앰으로써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덕성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곡은 힘써 행함을 의미하는 역행이 자신의 수양론에서 핵심이 됨을 밝혔다. 역행이 상당히 힘써 행한다는 뜻이죠. 자, 역행의 뜻과 의,
수양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행의 구체적 행위는 극기인데 나를 이기는 것이죠. 이는 사욕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 나의 개인적인 욕망,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는 것이 역행입니다. 그죠? 자, 극기의 뜻이죠. 국리는 독서를 통해서 늘 수 있고 거경은 미발의 상태에서 들 수 있죠. 역행은 극기, 사사로운 욕망을 사욕을 극복하는 데서 역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욕을 없애려면 반드시 몸과 마음을 다스려 도덕적인 법칙인 예를 준수해야 한다. 자, 극기에 이르는 방법은 몸과 마음을 다스려 도덕적 법칙인 예를 한결같이 준수해야 됩니다. 자, 주장이죠. 주장에 근거가 있겠죠. 예가 욕심을 완전히 없애주기 때문이다. 자, 근거입니다. 따라서 역행의 실천은 예절 바른 것이죠. 엄격한 준수라는 형태가 되며, 자, 역행의 실천은 예를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요. 논어에서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갈 것을 언급한, 자, 자기를 극복한 극기지 않습니까? 극기해서 예로 돌아간 것을 언급한 극기복례설, 극기해서 예로 돌아간다는 주장이죠. 이 율가구의 소양내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자, 율가구는 결국 극기해서 예로 돌아가는 것, 즉 극기복례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의 실천을 통해서 사욕을 없애는 것이 바로 극기죠. 극기는 역행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됩니다. 자, 역행의 의미와 극기고요. 자, 단락 정리를 하면은 율곡은 힘써 행함을 의미하는 역행이 자신의 수양론에서 핵심이 됨을 밝혔습니다. 역행의 구체적인 행위는 극기이고 역행의 실천은 예의 엄격한 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하고 주제를 말해 보세요입니다.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입니다. 따라서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락을 요약해보는 것은 필수가 되겠죠. 자, 이거의 주제는 율곡의 수양론입니다. 자, 단락을 요약하는 부분하고 문제풀이는 강의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에서 또는 PPT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과 복습 꼭 기억하십시다. 자, 오늘 율곡 이 선생님의 수양론을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